지역은 에크모에 의지한 채 마지막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기증자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편 벼랑 끝에 몰린 성인은 마지막 한 수를 실행하기 위해 진석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손대지 말아야 할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지만 성인은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게 진석이 기다렸다는 듯 깔아둔 덫이었다는 사실을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화려한 날들 지금 시작합니다. 차 안에 있던 공기가 갑자기 찢어졌습니다. 은호는 운전석 옆에서 지역의 손이 핸들을 놓치는 걸 먼저 봤습니다. 지역의 입술이 하얗게 질리더니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선배, 왜 그래요? 괜찮아요? 지역의 손가락이 셔츠를 구겨 쥘 만큼 세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잠깐.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지역의 몸이 옆으로 무너지듯 꺾였습니다. 선배, 은호는 반사적으로 핸들을 잡아채며 비상등을 켰습니다. 차를 갓길로 밀어넣는 동안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은호는 운전석 쪽으로 몸을 돌려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지역의 눈꺼풀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배, 정신 차려요. 제발 나봐요. 은호는 지역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없었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음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예요. 지금 숨을 잘 못 쉬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오기까지 은호는 계속 지역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손은 뜨겁다가도 순간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그 변화를 느낄 때마다 은호는 손을 더 세게 감쌌습니다. 마치 손을 놓는 순간 심장도 같이 멈출 것처럼요. 선배, 나 여기 있어요. 들려요? 조금만 참아요, 선배. 병원으로 오는 구급차 안에서 은호는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선배가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상철의 숨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짧게 되묻는 목소리가 갈라졌고 그 순간부터 상철의 시간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구급차가 응급실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것이 미끄러지듯 끌려 나왔습니다. 지역은 응급실 안으로 곧장 실려 들어갔고 곧바로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은호는 복도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삐삐 울리는 모니터 소리와 의료진이 주고받는 짧은 지시가 지역의 상태를 대신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때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상철과 다정이 뛰어왔습니다. 얼굴은 잿빛이고 숨은 턱 끝에서 끊기듯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가장 먼저 찾은 건 응급실 문이었습니다.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걸 보는 순간 다정은 입술을 움켜쥐었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듯이요. 하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지혁아. 다정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지혁아, 엄마 왔어. 엄마 여기 있어. 잠시 후 수빈이 도착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뛰어오느라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고른 채 수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어디 있어요? 수빈은 응급실 문 손잡이를 붙든 채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의료진의 짧은 지시, 들것이 끌리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오빠가 위험하다는 한 문장으로 들렸습니다. 다정은 문 앞에서 울음을 삼키며 버텼고 상철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만 붉게 충혈됐습니다. 잠시 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이 먼저 보였고 의사의 눈빛이 굳어 있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이 상태로는 심장이 혼자 뛰어주질 못합니다.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말끝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망설이다가 결국 현실을 꺼냈습니다. 에크모를 달아야 합니다. 에크모 없이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호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수빈이 거의 울부짖듯 물었습니다. 에크모요? 그거 달면 우리 오빠 살 수 있어요? 의사는 그 질문에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그게 더 잔인했습니다. 시간을 벌 수는 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한 번 더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심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상철의 얼굴이 찢어졌습니다. 공여자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그건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역은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정은 그 옆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순간 다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안 돼. 나 지역이 못 보내. 다정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하필 내 아들이야. 수빈이 의사 쪽으로 매달리듯 다가갔습니다. 눈물이 고였는데도 눈을 크게 뜨고 버텼습니다. 선생님,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은호의 머릿속에는 한 장면만 반복됐습니다. 차 안에서 지역이 했던 말. 은호야, 잠깐. 그 잠깐이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의사는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일단 에크모를 달고 기증자가 나타나길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상철은 두 손을 꽉 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번만 더 참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숨을 거칠게 삼켰습니다. 기다리라고요? 상철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기다리라고요? 수빈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기증자만 나오면 돼. 우리 오빠 안 죽어. 그 말은 희망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주문이었습니다. 은호는 그때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응급실 문 안쪽에서 또 한 번 모니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삐. 그 소리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시간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걸요. 박진석의 집 앞, 성인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당신이 내 건물에 한지 나도 그대로 돌려줄 거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성재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성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거실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조용한데도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진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손끝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미 끝났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진석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는 얼굴인데도 그의 시선은 성희를 오래 놓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진석이 보고 싶은 건 그녀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바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희는 그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성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진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을 아래로 내리며 성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짧게 말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성희는 숨을 한 번 삼키고 고개를 조금 들었습니다. 눈동자에 물기가 맺힌 듯 보이도록 일부러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성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랑이면 다 용서될 줄 알았어? 진석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잠깐 새어나온 허무에 가까웠습니다. 다 했으면 가봐. 그 한마디는 더는 믿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선을 긋는 포기처럼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잠깐 숨을 고른 뒤 덧붙였습니다. 집에서 급하게 나가느라 필요한 것들을 못 챙겼어요. 몇 가지만 챙기게 해줘요. 그 말에 성재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허락이라기보다 내가 뭘 챙기든 상관없다는 무심함이었습니다. 성희는 곧장 화장대 서랍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손끝을 깊숙한 칸으로 밀어 넣는 순간 성희의 숨이 짧게 멎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걸려왔습니다. 진석의 인감이었습니다. 찾았다. 성희는 숨죽여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인감을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도장 하나가 들어갔을 뿐인데 가방이 무거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무게는 나무가 아니라 복수의 무게였습니다. 성희는 화장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립스틱 2개, 파우더, 작은 향수병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진짜로 필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희는 거울 속 자신을 한번 봤습니다.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입꼬리를 내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불쌍한 여자 얼굴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자 박진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재는 현관 쪽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성희가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하는 사람처럼요. 성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가볼게요. 진석은 성희를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나가봐. 그 한마디가 성희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성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참는 순간이었고 언젠가 되돌려줄 순간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성희는 아무 말 없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숨을 참고 물속에 있다가 나온 사람처럼요. 성희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방금 들고 나온 건 도장이 아니라 진석이 미리 깔아둔 덫이었다는 걸요. 테이블을 두드리던 진석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는 성희가 문을 닫고 안방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그 안에는 안방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침실 한쪽 천장 모서리에 달린 초소형 CCTV. 진석은 화면 속 성희를 끝까지 확인한 뒤 조용히 통화를 눌렀습니다. 녹화 잡혔어. 짧은 말 한마디. 통화가 끊기자 진석의 손끝이 다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딱, 딱. 이제 그 리듬은 성희를 세는 카운트가 아니라 덫이 작동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중환자실 복도를 눌러앉혔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죠. 지역은 에크모를 달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기계가 대신 숨을 밀어 넣어주는 사이 지역은 하루하루를 겨우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며칠이 지나도록 공여자 소식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의료진 발걸음 소리만 들려도 모두가 고개를 들었고 아니라는 눈빛이 돌아오는 순간마다 희망은 조용히 꺾였습니다. 시간은 멈춰주지 않았고 그 사이 지역의 시간만 더 빠르게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희망을 내려놓으려 하던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의사가 뛰쳐나왔습니다. 이지역 환자, 공여자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복도 공기가 뒤집혔습니다. 의사는 숨도 고르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앞순번 환자분이 오늘 오전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서 이식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순번이 지금 이지혁 씨에게 넘어왔습니다. 그 순간 다정은 주저앉았습니다. 무너져서가 아니라 다리가 그 기쁨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얼굴을 감싸쥐고 손 사이로 짧게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식받을 심장은 곧 절차를 거쳐 빠르게 병원으로 도착했습니다. 보냉 박스가 수술실 앞에 내려놓이는 순간 복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의사가 바로 확인했습니다. 도착 시간 기록하고 이식팀 전원 들어가세요. 지역이 이동 침대에 실려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지역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침대가 문턱을 넘기 전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상철이 입술을 떨며 먼저 말했습니다. 지리어가 수술 잘 받고 나와라. 다정은 손을 뻗지도 못한 채 숨으로만 매달렸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게. 잘하고 와. 수비는 울지 않으려고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오빠, 잘할 수 있지? 그리고 은호가 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선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봐요.
지역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모두를 한 번에 담아내듯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오겠다고, 끝까지 버텨서 꼭 돌아오겠다고요. 그 시각, 성희는 등기 서류 한 묶음과 진석의 인감도장을 쥔 채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성희는 검은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민원 창구 앞으로 섰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이상할 만큼 뜨거웠어요. 오늘은 끝을 볼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고 빈털터리로 내쫓은 남자 박진석. 그 남자의 집을 오늘부로 자기 이름으로 바꾸는 날이었습니다. 성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가 접수대 위에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판결문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맞으시죠?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접수해 주세요. 직원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등기 신청서, 증여계약서처럼 꾸민 서류, 위임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감도장이 나왔습니다. 성희의 눈동자가 인감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미세하게 닳아 있었고 검붉은 나무 결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도장은 성희가 그날 밤 진석의 집에서 직접 꺼내온 것이었습니다. 박진석의 인감도장. 직원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날인 위치 확인됐고요. 위임장도. 말끝이 미세하게 끊겼습니다. 직원의 손가락이 다음 장을 넘기려다 멈췄습니다. 딱 1초. 하지만 성희는 그 1초를 놓치지 못했습니다. 왜요? 무슨 문제라도. 성희의 목소리가 너무 빨리 튀어나왔습니다. 직원은 대답 대신 모니터를 한번 눌렀습니다. 화면에 인감대조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공공기관 특유의 건조한 글씨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확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직원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이건 내가 직접 가져온 거니까. 직원이 인감을 찍었습니다. 종이 위에 박진석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면 속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성희는 침을 삼켰습니다. 무슨 문제 있어요? 직원은 말없이 인감을 다시 찍었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눌렀습니다. 잉크가 번졌고 글자 끝이 두꺼워졌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인감, 등록 인감과 불일치합니다. 그 한 줄이 성희의 심장을 그대로 잡아 찢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성희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웃어야 했습니다. 웃지 않으면 들통날 것 같아서요. 직원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도장은 박진석님 인감이 아닙니다. 성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럴 리가, 분명 내가 그 집에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직원이 이어 말했습니다. 의심 거래로 분류됩니다. 절차상 접수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직원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너무 매끄러워서 성희는 더 아찔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인감이 다르다니 다시 정확하게 확인해봐요. 성희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감 불일치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등기소 유리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겨울 공기보다 더 차가운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걸친 채 마치 약속 시간에 맞춰 온 사람처럼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조금도 놀람이 없었습니다. 성희가 여기 있을 걸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그 순간 성희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훔친 건 인감이 아니라 자기 목을 조를 올감이었다는 걸요. 진석은 성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냥감이 덫에 걸린 걸 확인한 포식자의 눈빛뿐이었습니다. 고성이, 진석이 낮게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더 끔찍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거짓말로 나를 기만했어. 성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 알면서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만든 거구나? 진석은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다가오며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내가 오도록 만든 게 아니야. 당신이 제 발로 온 거지. 성희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가짜 인감은 함정이었습니다. 진짜 인감은 숨겨놓고 일부러 훔쳐가게 만든 미끼. 진석은 말했습니다. 이제 넌 끝이야. 절도, 사문서 위조, 위조 문서 행사. 그는 마치 메뉴판을 읽듯 차갑게 항목을 나열했습니다. 성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진석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짧게 잘라 말했습니다. 당신의 거짓과 탐욕이 이렇게 만든 거야. 그 말이 더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기소 바깥에서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겁고 단단한 구두 소리. 경찰이었습니다. 성희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화려한 날들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는 걸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복도는 공기만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상철은 벽에 등을 붙이고 두 손을 허리 뒤로 깍지 꼈습니다. 손이 떨려서 어딘가를 잡아야 했습니다. 눈은 내내 빨간 불에 꽂혀 있었습니다. 다정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때까지 힘을 줬습니다.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시간이 훅훅 지나가 있기를 바랐는데 현실은 반대로 1분 1초가 숨을 조여오듯 길었습니다. 은호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문 앞, 바닥에 작은 흠집 하나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각이 과하게 또렷해진 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은호는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꼭 잘 될 거야. 시간이 지나자 복도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소리조차 크게 울렸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상철의 심장은 계속 두드려졌고 다정의 기도는 입술만 움직인 채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표정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심장 박동도 안정적입니다. 그제서야 지역의 시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결혼식장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꽃향기가 짙게 퍼졌고 햇빛이 통유리 벽을 타고 내려와 하객들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앉았습니다. 사진 부스 앞에서는 지역과 은호의 프리웨딩 사진이 플래시를 받아 반짝였습니다. 오늘의 결혼식은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꽉 차올랐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축복인 날이었습니다. 로비 한쪽, 하객들을 맞이하던 상철의 얼굴에는 미소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인사를 하면서도 자꾸 시선이 신랑 대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몇 달 전 빨간 불이 꺼지기만을 바라보며 서 있던 그 복도를 떠올리면 지금 이 순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정은 그 옆에서 조용히 하객을 맞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부케를 쥐고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지역과 은호가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역이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웃고 있다는 사실이 다정에게는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벅차서 다정은 몇 번이나 눈을 깜빡여야 했습니다. 벅참이 넘치면 눈물이 쏟아질까봐 다정은 눈물부터 삼켰습니다. 신랑 대기실 문이 열리자 지역이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턱선이 또렷했고 검은 턱시도는 신기할 만큼 몸에 딱 맞았습니다. 옷매무새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고 손끝에는 긴장과 설렘이 조용히 엉겨 있었습니다. 그때 지역의 어깨를 툭 치며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성재는 넥타이를 고쳐주는 척하더니 지역을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좀 그만 웃어라. 좋은 거 너무 티내는 거 아냐? 지역이 입꼬리를 올리며
장난스럽게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래? 티나면 어때? 나 진짜 좋다. 성재는 피식 웃다가도 시선을 잠깐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울컥 올라오는 걸 들키기 싫어서였습니다. 신부대기실에 있는 은호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드레스는 과하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호의 분위기를 따라가듯 단정하고 또렷했습니다. 머리 장식은 한 번 더 고쳐 꽂았고 목선의 진주 목걸이는 빛을 받아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순이가 은호 뒤로 다가와 어깨선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말투는 따뜻했습니다. 우리 딸 오늘 진짜 예쁘다. 은호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꾸민 모습보다 준비된 마음이 먼저 보였습니다. 순이가 낮게 물었습니다. 긴장돼? 응, 조금. 조금이면 됐다. 너무 안 떨리면 그게 이상한 거야. 순이는 웃으며 은호의 어깨를 한 번 더 눌러주었고 은호는 그 손길의 마음을 가만히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 문이 열리며 수빈이 들어왔습니다. 수빈은 인사도 잠깐 잊은 채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언니, 지혁 오빠 오늘 완전 팔불출 같아요. 신랑이 저렇게 웃어도 되는 거예요? 은호는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가 장난스럽게 받아쳤습니다. 그럴 만하죠. 나 같은 신부가 흔해요? 수빈이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은호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우리 오빠한테 와줘서 고마워요. 은호는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기적이라는 단어를 대신했습니다. 식이 시작되자 지혁이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하얀 조명이 그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버진로드 끝, 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지혁은 한참을 은호만 바라봤습니다. 입술은 닫혀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움도, 미안함도, 그리고 살아있다는 다짐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붙잡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손을 이제는 절대 놓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날은 화려해서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다시 얻었다는 사실 하나로 이미 충분히 눈부셨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고 서로를 놓지 않았던 마음이 지켜낸 하루였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날이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눈부셔지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화려한 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화려한 날들은 어떤가요? 화려한 날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